행정사실무법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 25교시, 26교시, 27교시 10분간 총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25, 26, 27교시는 모두 행정사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바로 그 처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사법이 어떤 형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목차를 통해 가지고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교시 때 출제가 됐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를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자격과 그리고 결격 사유를 같이 물어봤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물론 메인 테마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업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격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결격 사유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전에 먼저 행정사의 의미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행정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그죠? 위임을 받은 거죠.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을 행정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행정사하고 대비되는 그 전문직이 바로 법무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본다면 법무사는 뭐죠? 사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행정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에 있다고 본다면 법무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소관에 있다고 봤었죠. 대법원의 소관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테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행정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행정사의 업무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죠? 여기서 제 그리고 대 그리고 상 사, 역, 작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해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역하고 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것은 그죠? 회사 행정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같은 경우는 그 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번역하는 부분 자체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행정사는 뭐였습니까? 해운과 그리고 또 그죠 해양안전심판원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는 뭐였죠, 여러분들?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에 대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대행이 있고 대리가 있는 것이고 상담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도 사실조사 및 확인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뭐였습니까?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과 관련된 거였죠. 서류의 작성 부분에서 작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상사 역작해, 제대상사 역작 이 부분까지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던 것 자체가 종류별로 한 번 더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았었죠. 종류별로 업무 범위가 있었고 그래서 업무 범위는 한번 적어 볼까요?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됐었죠. 일반 행정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회사 행정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 행정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요 사이에서도 뭐예요? 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죠. 번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별 업무 범위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쪽이죠.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가 있었죠. 행정사가 아닌 사람들은 행정사를 이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가 아닌 자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사무소라고 하는 이름도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과 결격 사유. 자격은 뭐예요? 어떻게 자격을 얻죠?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가 행정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결격 사유 중요하죠. 결격 사유 어땠어요? 초식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그죠? 피, 파, 실, 행, 그리고 선, 공, 삼, 점, 이게 바로 초식이죠. 피가 뭐였어요?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그리고 파는 뭐죠? 파산 선고받고 아직까지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자, 실은 뭐였습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복역이 끝난 이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행은 뭐였습니까?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은 뭐죠? 선고유예죠.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1년이 아니라 그냥 선고유예 기간. 자, 그 다음에 공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징계처분인데 강력한 징계죠.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3은 뭐였습니까? 그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결격사유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교시 때 봤던 것은 그러니까 행정사법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와 자격과 결격 사유를 출제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것은 로마자 2번하고 그리고 이제 4번에 해당하는 건데 보통 업무를 서술할 때 의의에서 의의를 다른 말로 의임이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업무를 도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주시고 한 번 더 확장해 주는 것이 있다 해주시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25교시 전체적인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6교시엔 뭘 공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6교시에서는 업무 신고, 그리고 업무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업무 신고 확인증까지 이어졌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업무 신고는 왜 하는 거죠? 이건 제가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죠. 공인중개사가 되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죠.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지만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업무 신고를 통해서 행정사 업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신고 확인증은 단순히 확인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증을 대여해도 안 되고 대여받아도 안 되고 알선해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업무신고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신고 기준이 중요하죠. 신고 기준에서 이쪽에서 업무신고 기준에서 자, 결, 실, 행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신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고요. 자, 어디다 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부분은 정리만 해드릴게요. 시, 군, 구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특별자 들어가는 거. 서울특별시는 빠집니다.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세종시, 그리고 강원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가 되겠네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업무신고 기준 자가 뭐였습니까?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되고. 자,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요. 실무교육 가져야 되고. 이건 행은 뭐였습니까?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첨부서류를, 그죠? 제출해야 되겠죠. 첨부서류는 당연히 이쪽이죠. 자격증, 그 다음에 실무교육,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회원증을 이제 첨부서류로 냅니다. 자, 얘는요,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기 때문에,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기 때문에, 여기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수리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수리를 거부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에 흠결이 생겼으면은 거부하게 되겠죠. 됐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수리간주는 뭐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거 며칠이었습니까? 3개월 기억해야 되겠죠? 3개월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하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자고 있을 경우에는 뭐다?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본다. 이거를 간주규정이라고 하죠. 의제규정이라고도 하고 간주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땠어요?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를 해줘야 될 행정청한테 거부가 됐을 경우에 왜 나한테 거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의신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다? 그죠? 당연히 업무신고 확인증을 줘야 되겠죠. 신고를 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바로 업무신고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끝납니다. 자, 신고확인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리를 했을 경우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해주죠? 당연히 이쪽에서 해주겠죠. 시군구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것은 그 대여 등의 금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가 중요합니다. 대여도 안 되고 대여 받아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되고 됐죠? 자, 그리고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행정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행정사가 대여했거나 양도했거나 팔아버렸거나 양도를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자격 취소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격 취소되면 행정사 아래 자격이 신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업무 정지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됐으면 다시 행정사 시험을 봐야 되죠. 몇 년 기다려야 되죠? 3년. 그죠? 피파 실행 선공 3점에 있었던 거죠. 맨 마지막에 3자가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게 26교시 때 공부했던 거고요. 이제 27교시 때 공부했던 거 볼까요? 뭐가 있었나요? 사무소의 설치와 폐업 신고, 휴업 신고가 되는 거죠. 설치, 폐업 신고, 수업 신고의 문제가 되는데, 자,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요? 설치는 일단 하나가 원칙이죠. 그죠? 만약에 복수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사무소 설치했을 경우에 뭐가 되죠?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해서 업무 정지구나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진 않고 업무 정지도 중요한 겁니다. 업무 정지는 보통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업무 정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고요. 사무소 명칭 알겠죠? 행정사 사무소라는 명칭 이건 뭐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합동사무소라는 명칭 그리고 행정사 법인 사무소라고 하는 명칭 이거는 모두 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그런 명칭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됐고요. 자, 세 번째 해당했던 게 뭐였습니까? 합동사무소하고 행정사 법인사무소의 설치 같은 경우 최근에 행정사 법인이 새롭게 등장했죠. 이번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자, 그럴 때 합동사무소는 2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 법인사무소는 3명 이상의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모두 다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정사의 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상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둘 다 모두 공히 행정사의 수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두 상근해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죠? 상근이 뭐예요? 모두 근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에도 행정사는 근무하셔야 되고 주사무소에도 행정사는 근무해야 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죠? 이것은 이전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든다면 아까 했던 대로 갈까요? 서초구가 있었고 그리고 송파구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강남구 송파구 적어서 송파구로 적을게요. 자, 일로 이사 갔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송파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알려야 되겠죠. 됐고요. 다만 서초구에서 있었던 나의 어떤 징계 사유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의 폐업과 휴업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설치 외에. 자, 폐업과 휴업 기억하시고 폐업 신고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본사 가동 직원이 폐업 신고하죠. 그래서 본사 가동 직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볼까요? 폐업 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이나 그리고 사무 직원이 폐업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폐업 신고 됐고요. 이제 휴업 신고 볼까요? 휴업 신고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휴업 신고와 폐업 간주라고 하는 걸 먼저 정리해 볼게요. 초식으로 가볼까요? 자, 3 신고였죠. 3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2 폐간이죠. 뭐예요? 휴업 상태가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되는 거죠. 이걸 바로 폐업 간주 규정이라고 하죠. 다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자, 재개 신고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 휴업 신고 후에 재개 신고를 한다면 며칠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재개 신고를 받아줘야 되죠. 15일이죠. 근데 15일이 지나도록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재개 신고에 대해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 잠자고 있다. 부작위하고 있다. 그럼 뭐죠? 15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휴업을
끝내고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본다, 바로 간주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에 해당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재개신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7교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초식이 나와 있던 것이 좀 있었죠? 그 부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쉬는 시간 동안 제가 칠판에다 좀 적어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건 이런 초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에서 제대 상사 역작을 좀 기억하시고, 요거에 이제 회사 행정사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있었다라는 거, 해가 있었죠.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결격사유는 어땠어요? 실행, 그리고 선공삼, 이렇게 기억하시고, 3점 기억하시고, 뭐 정리한다면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실형 선고 후 3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후 2년, 선고유예,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파면이나 해임된 후, 그죠? 3년, 그리고 행정사 자격 취소 후 3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신고 기준 어떻습니까? 신고 기준, 이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결격사유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뭐였습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행은 뭐였죠? 그죠? 대한행정사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 신고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폐업 신고 어때요? 본인이 하거나 본인 사망 시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이나 그리고 사무직원이 폐업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업 신고는 어때요? 3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고요. 휴3 신고, 그리고 휴업 자체가 2년 이상 이어질 때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이렇게 폐업 신고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쪽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초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결격사유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것만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글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고 기준 나오게 되면은 자결 실행 정리하면 되겠고, 폐업 신고 나오게 되면은 본사 가동 직원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나오게 되면은 휴3 신고, 휴의 폐간 정도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끌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25, 26, 27교시에서 공부했던 부분 자체가 이런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어졌던 것이고, 자,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후에 행정사법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법의 새로운 제정을 통해 가지고 된 거, 뭐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행정사 법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뭐죠? 그죠? 행정사 자격의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재가 있겠죠. 벌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징역이라든지 벌금 이런 게 있고 과태료라는 것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식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부분 자체를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0분 약간 지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25, 26, 27교시 행정사법에 있어서의 대략적인 내용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